이제 공채 시즌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롯데백화점의 인턴 채용입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인턴 채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턴하고 안녕히 가세요 하는 게 아니라 채용 전환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요. 오늘 제가 들고 온 전형은 사실은 일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졸 그냥 신입 채용은 아니고요. JA 전형이라고 합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2년제 대졸 전문 인턴 채용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는 4년제로 이제 나와서 인턴을 하려고 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착각하지 않고 지원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백화점 유통 기업이다 이렇게 아실 수 있겠지만 이 기업을 지원하실 때는 그냥 저는 백화점에서 꼭 일하고 싶어요 라는 것도 좋지만 백화점에서 어떤 카테고리를 내가 특정해서 꼭 하고 싶다라는 부분을 꼭 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연봉 정보부터 알아볼 텐데 대졸 4년제 신입 초봉 기준으로는 4,100만 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럼 만약에 JA 전형으로 가면은 조금 더 요거보다 연봉이 200-300 정도는 낮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급 미포함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성과급이 굉장히 물론 성과가 좋아야 성과급이 많이 나오겠지만 성과급 포함해서는 5,200만 원 정도의 연봉으로 확 뛴다. 성과급이 굉장히 많은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이번에 성과급 미포함 금액으로 적고 그걸 명시한 이유는 지금 좀 약간 전체적으로 이건 경제적인 이슈니까 불매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물론 성과급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면접을 준비하실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슈를 잘 알고 지원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면접에서 꼭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짚고 넘어가고요. 일단 카테고리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성, 남성, 그리고 스포츠 캐주얼, 기타. 여성 같은 경우에는 여성 캐주얼, 영 캐주얼, 그 다음에는 마담 부분, 그리고 화장품, 그리고 자파 란제리 등등이 있을 수 있고 남성 같은 경우에는 정장이냐 캐주얼이냐 혹은 해외 컨템포러리냐 그 다음에 남성 경우에는 자파나 등등등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캐주얼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골프, 스포츠 그리고 아웃도어 진, 유니섹스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슬래시친 분야를 따로따로 나누어서 관리하는 플로어도 있고요. 예를 들면 골프 아웃도어를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그런 플로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여기에서는 홈웨어라든지 주방식기, 가전 가구 등등등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F&B가 있죠. 식료품 이런 거에 대해서 지하 식품 코너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카테고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저는 여성이니까 저 그냥 패션 좋아하니까 저 쇼핑몰에서 쇼핑 많이 하니까 여성복이요. 이렇게 단순히 준비하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컨템포러리 쪽이 좋다. 해외 부분이 좋다. 그러면 내가 실제로 해외의 많은 브랜드들을 사입지 못할지언정 거기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탄탄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시기 전에 방문을 해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는데 방문을 해서 도대체 뭘 봐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갔다가 돌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카테고리에 대해서 정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성 컨템포러리를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가 하나가 있겠죠. 1호를 좋아한다. 그러면 그 1호의 브랜드의 주변 매장들이 어떤 매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롯데백화점에 어떤 지점을 갔더니 에스컬레이터가 나오자마자 바로 보이는 가장 알짜배기의 그런 자리에 어떤 브랜드를 놓았더라. 그런데 예를 들어서 롯데 명동점 같은 경우에는 그랬는데 신세계 명동점은 이 브랜드를 가장 이 컨템포러리 중에서 가장 잘 보이는 목 좋은 쉽게 말하면 거기에다 두었더라 라든지
최근에 뭐 팝업 스토어를 이런 것들을 진행했다는 걸로 알고 있다. 근데 최근에 백화점 많이 안 가는데 하시면 뭐 예를 들어서 여성 컨템포러리 팝업 스토어, 뭐 롯데백화점 팝업 스토어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그 팝업 스토어를 열었던 매장에서는 블로그나 등등의 마케팅을 해놨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취합해서 정리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말 그대로 수천 명, 수만 명이 가고자 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서류를 작성할 때나 면접을 보실 때나 내가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를 두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죠. 근데 그런 차별화가 인터넷 서칭, 나는 전공에서 학점이 이거야. 이런 식으로만 해서는 최근에 차별화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발로 뛰어서 남들이 가지지 못한 정보를 얻었을 때 그게 실제로 차별화가 되는 거거든요. 뭐 유튜브나 뭐나 이런 영상들 요즘에 뭐 저의 지금 이 영상만 해도 그렇죠. 너무나 많은데 그런 영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를 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는 있지만 면접 준비나 서류 전형 준비는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발로 좀 뛰어서 여러분들만의 나만이 가질 수 있는 자료를 모으시기를 좀 추천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특정 카테고리를 정했다. 그럼 그 카테고리의 타깃층, 카테고리에 여러 브랜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카테고리의 최근 트렌드들은 어떻고 이 산업 분야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이슈들을 많이 수집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카테고리를 정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직접적으로 일하게 될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근무 환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가 엄청나게 성과급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400%다 이렇게까지 뭐 그래서 말씀을 드려서 1,000만 원 정도의 인상폭이 있다. 성과급만 따지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뭐 그런데 이거는 좀 달라질 수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일을 많이 하는 만큼 뭐 연봉이 많아진다. 연봉이 많은 만큼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평일 근무 시간에 뭐 휴가를 내서 가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말 근무가 당연한 기업입니다. 대신 평일에 쉬죠. 나는 이거는 싫은데요 하시면 정말로 일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놓입니다. 주말 근무가 당연한 기업이고요. 물론 순환제로 뭐 내가 뭐 월요일에 썼다가 수요일에 썼다가 이런 것들은 변화가 될 수 있겠지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야근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볼까요?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업시간에는 영업 고객들을 상대해야 되고 고객과 영업을 했을 때 이슈가 있으면 그것들을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백오피스 업무는 영업시간 이외에 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매번 그렇진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야근이 좀 많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외와 같이, 그러니까 국내가 아니라 국외 영업이라든지 국외 사업이 많은 그런 회사라든지 유통이라든지 뭐 은행 등 고객을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그런 산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야근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면접에서 이건 뭐 다른 얘기지만 야근 괜찮아요 했을 때 이 산업 분야가 이럴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가 감수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좋겠죠. 근데 이제 다만 좋은 게 백화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성 근무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롯데는 육아휴직이 되게 잘 돼 있습니다. 정말 2, 3년 정도 육아휴직으로 이렇게 잡아놓고 그러고 나서 뭐 복귀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고요. 덜어. 어쨌든 그래서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 좀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물론 남성분들도 요즘에 육아휴직을 쓴다고 하니까 뭐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한 거 좋겠고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대신에 지점 간이나 아니면 계열사 간에도 탄력적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뭐 롯데 백화점을 떠나서 다른 여러 가지 롯데 계열사들 중에서 탄력적으로 뭐 계열사를 이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염두에 두시고 대신에 지점 간에도 좀 이동이 있다. 그래서 우리 집과 멀어질 수 있다. 이런 것도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백화점 할인 뭐 이런 거 됩니다만 뭐 사실 동종업계에서 그렇게 많이 되는 편은 아니지만 어쨌든 직원 할인이 있다. 뭐 요 정도. 아무래도 좀 경직된 기업 문화는 많이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아직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일하시는 분들에게서 여러 간증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뭐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업 문화가 이런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면접에서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해요.
우리 기업 문화가 이렇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은 우리 기업 문화가 뭐 다소 경직적일 수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일단 기업 문화가 경직적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아닙니다. 굉장히 군대 문화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좋지 않을 것 같고 경직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일 수가 있는데 굉장히 여러 차례 검증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체계적이라든지 여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언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은 혁신 사례들을 예로 드시면서 이런 혁신 사례나 이런 다른 유사 동종업계보다 빠른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앞으로 나아갔다든지 이런 예시 사례를 봤을 때 굉장히 문화야 그런 문화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의사소통 체계가 있을 수는 있지만 혁신적이고 굉장히 앞으로 많은 발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 인정을 안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화 없다고 듣고 제가 취업했는데요 라고 하면서 나중에 퇴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시되 그거를 나는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으며 이런 문화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많은 개선이 있다고 알고 있다. 이렇게 조금 더 솔직담백하게 얘기를 하시는 게 저는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채용 절차 같은 경우 이렇습니다. 서류 전형, 그다음에 면접 및 인적성 이렇게 해서 그리고 최종 면접까지 보는 단계가 있는데 일단 인적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준비를 잘 해주시겠지만 근데 인적성을 볼 때에도 이 기업 문화가 이렇구나. 그러면 이 기업에서 실제로 이런 인재들을 위주로 뽑기를 좀 선호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염두하고 푸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유통 자격증에 대해서 우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 자격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감히 지원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혹은 내가 좀 지원을 원한다고 하시면 유통 자격증을 하나 정도 취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유통 자격증을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자격증 같은 거 따느니 경험 하나 더 쌓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 자격증을 따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롯데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유통 자격증 우대를 하고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고요. 실무진 면접도 실무진 면접이지만 진짜로 중요한 건 임원 면접인 기업입니다. 임원에 의해서 정말로 성패가 갈리는 기업이기 때문에 임원 면접에 대한 나의 어떤 이 기업에 오고 싶은 이유라든지 내가 정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인생 가치관 그리고 굉장히 예의 바르고 굉장히 좀 차분하고 그런 자세를 많이 좀 준비해 가시는 게 합격의 가장 핵심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턴 채용 직무 영업관리입니다. 공공명을 뽑고 있어요. 10명도 공공명입니다. 그렇게 많이 뽑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가장 많은 비중을 뽑는 게 아무래도 영업관리겠죠. 영업관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출관리와 매장관리. 매출관리라는 건 당연히 매출적인 부분인데 월별 목표를 수립하고 수립한 목표를 수정하고 수립한 목표에 대해서 달성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럼 달성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해야 될지에 대한 프로모션, 기획 운영, 그리고 제휴 마케팅 관리, 그리고 재고 관리 이런 것들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좀 더 페이퍼워크적인 부분들이 많다. 페이퍼적인 부분들을 내가 잘한다고 하시면 전 매출 관리에 굉장히 뛰어난 영업 관리자입니다. 라는 식으로 어필을 하시면 좋겠죠. 근데 페이퍼워크라는 게 꼼꼼해요. 오탈자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분석 통계 툴을 다룰 줄 안다든지 아니면은 수학적으로 이런 통계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다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그런 여러 가지 사무 보조 업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준비를 잘 할 수 있다라든지 그런 부분을 어필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매출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이런 이슈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무슨 그런 사지 않습니다, 가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준비를 진짜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아마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예요.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프로모션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텐데 그 얘기는 아마 많은 분들이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신입사원인 내가 과연 개선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차별화를 둘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한번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
어떤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시대적인 시대 정신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층을 공략할 수 있도록 지금 뭐 세일을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특정 브랜드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한다라든지 이런 그런 운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층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런 층을 조금 공략해 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냥 막연하게 불매 운동이면 불매 운동을 해결, 불매 운동 이미지 개선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건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장 관리 부분이 이제 정말로 현장에 나가서 뭔가를 해결하는 뭐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이런 VMD적인 부분을 뭐 내가 디자인적으로 뭘 하는 건 아니겠지만 깔끔하게 되어 있나 이런 현장에 대한 정돈 그리고 본사 관리라는 건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브랜드를 우리가 들여왔다. 그럼 그 브랜드를 납품하는 본사에 대한 관리이겠죠. 그 다음에 판매 직원에 대해서 좀 교육을 한다든지 매출을 상승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고객 서비스 관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클레임이 왔다. 그럼 클레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클레임 있는 고객에게 대해서 뭐 이런 보상을 한다든지 등등. 그리고 고객 서비스를 앞으로 이렇게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늘려주세요. 혹은 이런 부분들을 줄여주세요. 라는 권고사항 전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고 관리를 매장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도 관여를 하실 텐데 영업관리자라는 건 중개자의 역할입니다. 본사에서 파견을 했든 아니면 직접 채용을 했든 그 매장 자체에 대한 그런 목소리와 본사 자체의 목소리를 두 가지를 어우러서 말씀하는 중간 관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원 동기나 뭐 이런 것들을 작성하실 때도 그걸 염두를 하셔야 되겠죠. 일단 회사 지원 동기는 카테고리 유통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을 써주셔야 돼요. 내가 어떤 카테고리에 관심이 있다, 유통산업에 관심이 있다, 그 이유는. 근데 그 유통산업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마트가 있고 백화점이 있고 쇼핑몰이 있습니다. 그런데 백화점이 이런 이유로 굉장히 이런 강점이 있고 이런 이유로 앞으로 잘 될 거라고 보고 혹은 내가 이쪽에 이런 이유로 내가 장점이 있다. 이런 쪽으로 어필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 3사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염두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면접에 가서 직접적으로 내뱉는 거는 3사 다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도 어쨌든 3사에 대한 장점, 단점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작성을 하시는 건 중요한데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트렌디 그리고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대중적인 고급화 그러니까 완전 VVIP나 VIP에 대한 특정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갤러리아가 더 잘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롯데 같은 경우에는 볼륨화와 그리고 옴니 채널 그러니까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믹스해서 뭔가를 같이 병행하는 그런 IT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한 강점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작성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특히나 회사 자랑하면 안 되는데 지금 뭐든 1등하는 회사 이게 좀 바뀌었죠, 순위가. 그래서 특히나 이번에 가셔서 1등하는 회사에서 1등 정신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러면 이제 누구 놀리는 격이 될 수가 있다. 이런 거 좀 주의하시는 게 좋고 현업에서 지금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걸 내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혹은 현업에서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데 내가 이런 걸 이렇게 잘 끌어나갈 수 있다. 위주로 좀 마무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장 과정 같은 경우에는 너무 중요한 게 뭐 아버지 뭐 하시고 어머니 뭐 하시고 적으면 안 된다는 건 잘 아시겠지만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어떻게 길러넣는지에 대한 성장 과정을 반드시 작성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직무 경험 혹은 직무와 적합한 역량을 기를 수 있었던 경험을 서술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업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양쪽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한데 내가 항상 그런 조율자 역할을 잘해왔다라든지 혹은 내가 영업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때로는 설득하거나 누구에게 지시를 내려야 되거나 그런 것들을 잘 해야 되는데 내가 반장을 하면서 하구들을 잘 이렇게 이끌어 왔다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역량이 왜 어떻게 길러졌는지를 잘 어필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열정 발휘 경험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직무 경험으로 서술을 하시되 열정 발휘 같은 경우에는 왜 여기다가 열정을 쏟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냥 하고 싶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이런 이유로 이 분야에 관심이 있었고 이 분야에 대한 열정을 기르면 내가 혹은 이 분야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하면 나의 향후 커리어에 이렇게 도움될 것 같아서 이런 걸 했다. 그리고 이 열정을 통해 기른 이 경험은 구체적으로 이 직업의 이 직무에서
이런 업무 상황에 구체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라고 꼭 대응해서 대입해서 어필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조 있잖아요. 글의 어조 자체를 강한 주장을 한다든지 이런 건 좀 피해 주세요. 아무래도 조금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색깔이 강한 지원자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조금 백화점이라는 업종 자체가 고객 서비스 지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서비스를 잘하는 사람치고 자기 주장 강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자기 주장이 없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너무 성격이 뚜렷하고 강한 사람들은 고객에게 조금 더 이렇게 서비스하는 그런 부분이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한 어조는 피하시는 게 좋다. 그다음에 열정과 역량에 대한 어필을 많이 해주세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업계가 힘들다, 야근 많다, 주말 근무 필수다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뽑는 본사 입장에도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분야에 대한 열정이 이렇게 강하고 나는 이 분야를 이렇게 좋아하고 내가 정말 열정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많이 어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직무 경험 이거 구체적으로 서술하라 그러는데 추가적으로 약점 서술이 꼭 있죠. 약점을 서술하라 그러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 언어 영역 같은 거 보거나 뭐 그럴 때에도 하라는 대로 안 하면 틀린 문제잖아요. 이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필하라 그랬는데 왜 어필을 안 하냐? 아, 그거 괜히 썼다 떨어질까 봐요?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의도와 틀린 답을 쓴 겁니다. 약점을 반드시 서술해 주시되 이 약점은 대신에 내가 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치명적이지 않은 향후 이렇게 기를 예정인 약점을 이렇게 기를 것입니다를 같이 서술을 해주시고 분량도 한 줄 띡 이러면 너무 얍삽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 6.5 대 3.5의 비율 혹은 6 대 4 정도의 비율로 약점도 열심히 서술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어떻게 이 부족한 역량을 개선할 계획이다라는 걸 서술을 해주시고요. 입사 후 포부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산업에 대한 깊은 분석과 여러분의 인사이트가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뭘 열심히 하겠어요가 아니라 이 산업이 앞으로 이렇게 갈 거고 이런 문제점이 생길 거고 이런 역량들이 추가돼야 되니까 내가 이걸 노력할게요 라는 미래지향적인 시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발생 문제를 유추하고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짠 다음에 그 해결 방안을 잘 수행하기 위한 나의 역량을 이렇게 기르겠다라는 방향성이어야 되는 거 잊지 마시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접 특징은 아까도 계속해서 재차 강조했던 유통 및 카테고리에 대한 현황 그리고 트렌드를 파악해서 저는 이런 브랜드를 좋아하는데 이 브랜드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브랜드를 좋아하는데 이 브랜드를 제 또래가 좋아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등등으로 분석이 굉장히 철저하게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분석을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해 보셔라. 그리고 쇼핑몰과 백화점과 마트 이 세 유통 산업에 대해서 분석해 보시고요. 비교 분석. 그다음에 온라인 매장과 오프라인 매장의 차이점에 대해서 비교 분석 꼭 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직무 경험 있으시면 직무 경험 많이 어필을 해주시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고 직무 경험이 정말 없다 하시면 직무에서 필요한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은 어떤 게 있었는지 어필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능력이 반드시 어필돼야 됩니다. 이 롯데 같은 경우에는 이 오프라인 매장 자체도 온라인 매장과 믹스를 하려는 노력들이 굉장히 있지만 영업 관리적인 그러니까 내부 오피스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IT화하려는 노력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데이터 활용 능력이라든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IT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내가 많이 다룰 수 있다라는 걸 어필하시면 좋겠고 롯데백화점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공부하면서 준비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스피치나 의사소통 능력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요. 뭐 면접에서는 당연할 수 있지만 저는 사실 이 부분을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께 어필을 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어필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백화점, 특히나 영업관리는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그냥 회사 동료들이 아니라 고객들을 만나셔야 되기 때문에 정말 말을 뭐 잘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드러운 스피치, 호감형의 스피치, 신뢰감 있는 스피치를 연습하셔야 돼요. 그냥 롯데 다른 계열사들은 예를 들어서 말을 좀 더듬었다거나 뭐 좀 말을 어버버하게 했다거나 해도 합격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이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고객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스피치를 하는 자 위주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면접 준비를 스피치적인 부분도 많이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 그다음에 부드러운 호감형 이미지라는 건 실제적으로 내가 뭐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번듯한 외모가 보여질 수 있도록 잘 갖고 가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고객들을 만날 때 호감이 되고 고급스러운 백화점의 이미지를 실제로 어필하실 수가 있고 그런 거죠. 그리고 고급스러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백화점이 고급스러운 건 좋은데 지점마다 지향하는 바가 달라요. 그런 부분도 같이 보셔야 돼요. 롯데백화점 이 지점 같은 경우에는 초고급화를 지향하는 지점이지만 롯데백화점의 이 지점 같은 경우에는 뭐 고급화를 어느 정도 둘러싼 대중적인 뭐 저가형 이런 브랜드들이 MD로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지점들도 있으니까 그 분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차등적으로 하셔야겠지만 어쨌든 내 이미지는 고급화 하셔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문제 해결과 아이디어 제시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백화점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해야 되고 고객들의 불만을 직접적으로 해소해드려야 되는 그런 직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이미지와 그런 트렌디함과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면접에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냥 똑정장을 입고 가시는 건 좀 지양하셔야 돼요. 비즈니스 캐주얼을 착용하시는데 비즈니스 캐주얼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스웨터를 착용하신다든지 재킷에 약간 어느 정도 트렌디한 무늬가 있는다든지 색상을 조금 더 너무 거무튀튀하게 하지 않고 약간의 트렌디한 색상을 적용을 하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비즈니스 캐주얼일 것 같고요. 여성분들 경우에는 재킷을 입으셨다고 하면 조금 더 색상이 약간 검은색이나 남색은 아닌 트렌디한 색상 혹은 원피스만 입는다든지 블라우스에 스커트만 착용한다라든지 아니면 조금 바지 정장을 매치해서 세련된 오피스룩을 연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비즈니스 캐주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가고 싶어 하시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가고 싶어 하는 만큼 조금 더 면접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에 대한 준비, 유통산업에 대한 준비, 롯데백화점 지점별에 대한 지식 정말 준비하실 건 많은데 이렇게 내가 많은 준비를 열심히 철저하게 했으면 그만큼 남들과 차별화가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조금 더 발품 팔아서 면접을 준비하고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자. 이런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해서 오늘 이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